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질문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질문? 네. 어떤 질문이요? 아 여기 질문 3개 써놓은 거. 네. 노출시험 갔다고 하셔가지고 누가. 못 봤어요. 네. 근데 제일 말씀 잘하실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맞죠? 네. 이거 보내주신 걸로 만들었구나. 맨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3개. 뭐야? 나는 외소를 탐구하는 거? 아니 이거 되게 캐주얼한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자로 간단하게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자리가 뭐 거창하게 막 서울 방담 막 이러지만 그냥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더 알려지는 게 이제 저한테는 주 목적이거든요. 사실. 예. 나만 알기 아까운 분들. 약간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이 컸어요. 기획했을 때. 또 다른 분들도 초대하고 싶은 생각도 잠깐 있었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방역 지침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게스트를 고대영 대표님 대표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전시 같이 하는데 네. 한 번도 이렇게 대화를 오래 나누지 못해서 아 다 같이? 네, 네.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예.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침 마련해 주셔서 좋았어요. 아이고 이게 방이라는 게 되게 그쵸 방시시니까 잘 네, 아시겠지만 건강식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극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월 전시 때도 예술 방담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작가들한테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이제 첫 전시였기 때문에 동양화로 이제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꼭 동양화를 수목화로만 수목함수화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전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뭐 아주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통과 현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아주 무의미하진 않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두 번째 전시는 서울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아주 뼛속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취향이 확고하시고 활동을 거기에 시간과 어떤 열정을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시게 됐고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뎌지고 또 때로는 좀 싫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서울이 재해석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알아가는 게 많은 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주 어색하고 좋아요. 네. 그렇죠. 예. 제가 기대했던 멘트예요. 네. 방 작가님은 또 독특한 인연인 게 5월 전시 때 이제 보러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류각규 작가님의 지인의 지인으로 오셨는데 칠석문이라는 또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하고 계시고 한데 자기소개 겸 셀프로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렇죠. 아니 뭐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네. 말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칠성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문화상품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이나 편집샵들 같은데 공예품이나 이제 그래픽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오해하셨던 그 어워드는 홍콩 디자인 어워드고 국내 수상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을 받은 상이고요. 주로 이제 캐시데프에서 문화상품 이제 입점 받아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래픽 기반으로 한 작업들이에요. 그걸로 함께 페팔 프라이팬 콜라보 작업도 그렇고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을 상품도 납품했었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전시에 참여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만드는 제품들의 대부분이 을지로, 청계천, 또 뭐죠? 을지로, 청계천, 세운상가 요 일대에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기록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또 특히 오며 가며 옷깃을 스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예전에 아크릴 제품으로 만든 거 아. 제가 하나 구매해서 네. 누구 선물도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의 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가 빛이 새운 거리도 전이었어. 당시에 전 7년쯤이었던 것 맞아요. 같고 그때쯤이었지. 그다음에 지금 세운메이드 이 프로그램도 하기 전이어서 거의 초기에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혹시 이름이 기억나나요? 얘기 창작소 맞아요. 했을 네. 때 아시죠? 네. 이제 얘기 창작소라는 거여서 이름 그대로 이제 예술과 기술을 이제 합해서 뭔가 만들어 보자.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막 활동하는 작가들의 어떤 작품이 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일단 해보자. 약간 요런 시기였고 사실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 네. 게 그 얘기 창작소는 그때 이제 을지로 디자인 예술 프로젝트에 입주한 작가 중에 이제 대웅 작가랑 이제 류지영 작가가 그 프로젝트를 일단은 시작을 했었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저도 같은 작업 공간을 네.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이제 함께 하면서 우리 셋과 그 다음에 주변의 기술장인 분이 합쳐서 일단 디자인 조명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디자인 조명 제품의 어떤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그 플랫폼에 작가들이 개입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그때 사실 디자인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훑고 그걸 이제 실행을 해본다. 그리고 우리가 장인과 어디까지 협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럼 그때 R3028을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실 때였죠? 네. 한번 그때 대표셨으니까 한번 소개 한번. 네. 여기 전 알고 R3028 네, 고 대표님. 네. 와 추억이다. 그치? 지금은 더 잘 되고 있지만 제가 있었을 때보다 제 소개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노가다를 전공했고요. 네, 용접하고 돌 깎고 나무 깎고 이제 이런 거를 전공을 했고 제가 만든 작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네. 어떤 공간에 있고 어떻게 있을 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 국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이 이제 협업하는 걸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학을 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R3028이라는 팀을 만들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창작하는 사람들이 예술 교육도 하고 예술 교육하는 사람들이 창작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좀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까?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 기반이 됐던 게 을지로 그 중에서도 이제 산림동이라는 이제 원도심이었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2016년부터 자리를 잡고 그래서 하고 싶은 시도들을 막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원도심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도시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마당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마당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도 열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강화되기도 하고 뭔가 같이 안았던 아픔은 또 해소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 현대 도시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재현해보거나 실현해볼 수 있는 동네여서 그때 이제 공연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가서 처음 했던 프로젝트는 공연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었고 야외에서 하는 그때 아까 얘기했던 얘기창작소에 참여한 기술자이신 LED 만드시는 사장님이 여기서 이제 자기 소개를 좀 해보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작가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연도 만들고 애들이랑 같이 교육도 하고 제 작업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을 좀 이렇게 하면서 왔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뭐 조경을 할 때도 있고 작업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을지예술센터라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을지로라는 곳이 이제
작가님께서도 가서 작업을 많이 하셨지만 하고 계시지만 작가님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공간을 계속 들어가시는 그런 거점이 되어주는 공간이어서 예술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지역 산업을 어떻게 증명할지,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작가들이 얼마나 멋진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소개하는, 또 연구하는 그런 공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라는 곳이 뭐 전시도 하고 여러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오며 가며 이제 나누는 분들을 기록하는 또 오프라인 장소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경미님이 이제 서울 수집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맨 처음에 이걸 하게 되셨고 또 하면서 느껴지는 거, 뭐 또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상경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시작한 거는 되게 간단하게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고 싶다가 처음에 시작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도 중간중간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보통 서울 구경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면서 봤던 그런 순간적인 장면들이 되게 그 대부분의 지방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약간의 한상이 있어요. 그런 좋았던 그 기억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상들을 가지고 있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와서 그 이전까지는 어찌 보면 거주자로서의 역할은 아니었고 그냥 구경꾼으로서 이제 바라보는 서울이었던 거고, 와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실제 그 서울을 좀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그 이면의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선이 좀 더 많이 갔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그 왜 일어나는지,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또 원인 탐구,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제일 컸었어요. 저만 알면은 좀 이게 되게 좁은 것 같고, 시선이 좁은 것 같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떤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우리가 느끼는 각각의 개인들이 느끼는 서울에 대해서 좀 모아보자, 그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꺼내보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무감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런 부분에만 관심을 쏟고, 일단 그리고 좀 무거워지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모른 척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질문으로 연결이 돼서 뭔가 많은 얘기들이 오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혼자서 계속 이제 벽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네. 제가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썼는데 네. 그 이곳 저곳에서 기획도 또 같이 하시고 네. 또 강연 같은 것도 하시고 네. 또 이제 살롱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럴 때 그러면 약간 성취감 비슷한 게 좀 느껴지나요?
네. 음. 어찌됐던 제가 그 취향관에서도 그랬었고 책방에서도 그렇고 이제 작게 프로그램 같은 걸 열었었는데 그게 이제 지도를 그리는 건데 그 지도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정보성을 담은 지도라기보다는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동네 이미지를 담는 지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거긴 한데 그거를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그런 프로그램 함으로써.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그거를 그려보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평소에 많이 또 관찰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본인이 어쨌든 그 자기가 그린 지도 결과물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때 좀 약간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저는 약간 되게 당연하고 좀 되게 사소한 건데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제 되게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성취감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2차 백신 때문에 못 오셨는데 소장님께서도 예전에 그 자기가 살던 그 동네를 네. 이제 사진을 이제 모아서 보여주시면서 그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살롱을 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게스트로 참여를 했었고 또 이제 제가 기획한 전시도 보시고 하시면서 이곳을 얘기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여기를 준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오늘 오셨으면 이제 되게 하실 말씀이 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분이 이제 건축 쪽이시기도 하지만 도시 자체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씩 깨었던 것 같고 또 여기 원경 작가님 5년 전인가 4년 전에 만났을 때도 R3028에서 도시 관련 전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쫓아가서 이렇게 봤을 때도 아 도시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라는 말이 타이틀에 이제 들어가서 뭔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만약에 경민님께서 뭐 서울 뚜벅이 뭐 이런 거였으면은 서울 수집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대표성 있는 이름인 것 같고 굉장히 활동하시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김예람 기자님께서는 서울을 수집한다는 게 또는 기록하고 감각한다는 게 어떤 거 같아요? 조금 기자니까 어려운 질문 받아요. 네.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이제 뭐 제가 전시를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는 기록이라는 게 네.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개인적인 계기로부터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경민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제 글을 다루고 이제 도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그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 네. 그런 개인적인 그런 계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많은 기록하시는 분들도 서울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시는 분들이 비슷하게 겪고 있는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대표적인 건축 잡지사에서 기획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인터뷰 시리즈. 네. 그럼 건축가들을 만나다 보면 지금 안 그래도 등 뒤에 있는 기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 들려나? 어떤 생각이 들게 되나요? 이제 건축가들이란 사람들은 이 도시에 있어서 뭐 이런 존재인 것 같다. 그런 느끼지. 건축가는 물리적으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주체잖아요. 네. 저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분들하고 이제 그것을 향유하는 분들의 그 거리를 좀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기자라는 속성 자체가 기록할 때 기랑 같지 않을까요? 그쵸? 기라는 게 그쵸? 한자 또 워낙 분화가 심해가지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글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얻게 되는 어떤 뭐 보람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식 같은 게 있을까요? 지식은 일단 어쨌든 제가 인터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한 다음에 네. 취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뭐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몇 발자국 나아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런 기록 유형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말이 잘 안 네, 풀리네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네, 이럴 때는 저는 고대영 대표님께 근데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부모님은 네. 아니시지만, 근데 제가 보는 서울은 좀 그리운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가 없고, 그리고 항상 이게 저도 이제 이사를 막 서울 안에 있지만 이사를 다니면서 전에 살았던 동네가 좀 그립고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피드에 그 동네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뭐 노량진이나 뭐 상도동이나 이런 상도동. 이번에는 뭐 여기 한번 이렇게 그렇게 막 파고 계신 모습들 네. 보면은 되게 반갑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해갈이 되는 느낌? 인스타 보면서 되게 이미지 많잖아요. 네. 정보도 많고 그런데 그 계정 보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해갈도 되고 좀 위안도 되고 반갑기도 하고 이런 좀 복합적인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좀 한편에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마주할 기회도 없고 이게 가끔씩 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도인 건데 딱 마주했을 때의 반가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아기를 보냈던 집은 되게 오래된, 지금 생각하면 적산가옥 같은 한옥 같은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건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대문을 이제 목재 대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골목에 있는 집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빌딩의 한 귀퉁이 정도가 터인 건데, 네, 어떻게 다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이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막 소나기 한여름에 소나기 막 내릴 때 어머니랑 골목길 손잡고 뛰어 들어가고 했었던 것들은 기억에 있는데, 그래서 좀 을지로가 그래서 더 좋은가 싶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남아 있는 동네여가지고. 사실은 변하지 않은 제가 없어도 잘 진행을 네, 서울 사람에게 사람에서 서울은 네. 무엇인가. 서울 너무 사람들이 좋은데요? 느끼는 서울. 아하. 녹음된 걸 잘 네. 제가 지금 오히려 흐름을 깨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여기에 이제 마지막 질문에 전시란 나한테 무엇이냐 이게 또 전시 기획자로서 되게 궁금한 건데 저는 게스트로 오신 고대영 대표님 이렇게 갑자기 투비 컨티뉴였구나.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사실. 고대영 대표님은 굉장히 다양한 전시를 해오셨잖아요. 네. 어떤 전시란 무엇입니까? 질문이 큰 질문이지만 네. 저는 그릇이 작으니까 제 그릇에 작게 담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시라는 게 어쨌든 공유하는 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전시의 형식이 원체 다채로워지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렇게 인스타 피드 걸어놓은 거 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어떤 계정 들어가면 그 안이 전시 공간 같이 느껴지는 곳들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물리적 공간에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런 장치들도 너무 좋았는데, 형식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없어진다라는 거는 없어진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되게 해체되는? 형식이 되게 좀 다양하게 네. 좀 되게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우리 아까 이렇게 발견하는 것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발견하고 나누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발견하고 기록하고 혹은 제작하고 만들고 창작하는 것들이 거기까지는 개인의 서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했고 내가 아꼈고 그렇게 해서 내 시간을 써서 뭔가를 내 인생의 일부를
유한한 내 인생의 일부가 그렇게 담기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전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시가 있어야 그것이 존재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아 역시 학자 같은 정리를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너무 못 가봐가지고 네. 참 그 궁금증이 네. 그런데 이렇게 전시를 이제 할 때 여러 기준이 있고 막 동기가 있겠지만 이 전시는 어떤 서울 또는 기록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네. 로케이션이 특수한 곳이니까. 그 좀 이건 필연적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있는 위치와 네. 저희 주변에 있는 작가분들과 그 펼쳐지는 이제 이벤트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 사이에 저희가 있다 보니까 을지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딱 을지로만의 얘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네. 이게 조금 이렇게 확장성을 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네네. 결과적으로 그런 톤이 계속 담긴 전시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 원경 작가님도 도와주셨던 같이 이제 했었던 그 판타지아라는 작년에 이맘때 했었던 그 거리는 이제 미디어 아트 그리고 저희 센터 안에는 지금 리얼 을지로에 있는 문화 현상을 다 좀 반영한 전시 그리고 저희 센터 옥상에서 보면은 이 일대가 다 내려다 보일 때 그림이 또 걸려 있는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예술화되는 그런 이벤트를 제외하고 저희 안에서 벌어졌던 전시들은 지역에 있는 제조와 예술과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지역민들이 제조하시는 분들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던 것들이 얼마나 디자인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거나 네. 아니면 이 일대에 있는 예술 공간들이 어떤 작가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보여주거나 하는 식의 것들이 좀 그런 기록의 의미가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세운상가는 이제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뭐 좀 정책이 좀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힙한 가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보기 좋지만 초기에 있었던 뭐 전시 공간이거나 세운상가라는 곳은 이런 곳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단상 같은 거 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저도 지금 몇 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제가 좀 많이 인식이 좀 달라진 지점이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뭔가가 애정하는 뭔가가 변하는 그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개발이 되거나 철거가 되거나 이러는 것이 되게 견디기 힘든 몇 개월이 있었어요. 되게 우울증처럼 오더라고요. 거기 멀쩡하게 있던 공장들이 갑자기 공터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변한다는 게 어쩌면 되게 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세운상가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드는 생각들이 그 세운상가에 이전에 뭐 그 800에 40, 200에 20 이런 공간들이 있었을 때의 무드와 그 동네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동네가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평가하기에 너무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정말 거기가 위험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동네가 무서웠었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좀 불법적인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양적으로 그런 걸 했었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그런 것들을 불법적인 걸 하셨던 분들이 되게 음적으로 이게 이러면서 움츠러들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많이 없어졌거나 하는 지점들도 있고 이게 너무 그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빠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좋다 나쁘다라고는 잘은 모르겠고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좀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하자면 그 공공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제조라는 것과 예술이라는 거 혹은 디자인이라는 거를 계속 좀 시너지를 내려고 했었고 네. 그게 시단위 계획도 있었고 지자체 단위에 구청 단위의 계획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쯤 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저도 저희 센터에서 이번에 리빙 페어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유통 시장이 많잖아요. 실제로 네. 가구 유통도 많고 네. 중형 유통도 많아서 그 사장님들이 판매하시는 것들 가지고 이제 페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몇 년 전에 대화했던 그분하고 지금 그분이 되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어.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그런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걸 해보신 분들은 그 아예 법인도 새로 만드시고 디자이너들이 아주 쇼룸도 만드시고 뭔가 명품화 시키는 걸 계속 가세요. 그럼 페어를 어디서 해요? 그 페어는 갑자기 홍보를 하게 됐는데 네. 아트 페어랑 리빙 페어 예. 도심산업박람회 그 세 개 행사가 예. 10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예. 그 트윈타워 지하 2층이랑 아. 3층에서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시면 지하 2층에서는 아트 페어가 열려서 그 작가들이 작품을 다 10만 원에 판매를 해요. 네네. 그래서 작품을 사실 수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줄이 굉장히 길게 섰었던 페어가 있었고요. 그 아래층에서는 그 사장님들이 유통하시는 것 중에서 그 을지로의 그런 유통 특성상 짝퉁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냥 제 내부적으로는 성골 짝퉁, 진골 짝퉁, 유투품 짝퉁 이런 걸 좀 내부적으로 구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카피품이 아니라 예. 그거를 이제 어느 일부 차용해서 자기 거를 개발하신 제조를 하신다거나 예. 아니면 아예 새롭게 디자이너가 협업해서 만드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까지 가능한 페어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되게 중요한 활동이네요, 진짜. 네. 그러면 옆에 같이 활동 많이 해오신 원경 작가님은 그 좀 특이한 질문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네.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네. 그 이제 많이 걸어 다녔잖아요. 그거를 이제 활동으로도 했는데, 네. 제가 거기 인터뷰에도 참여했었고, 나는 이 동네가 앞으로 좀 주목받았으면 좋겠다. 뭐 부동산적인 이런 거 말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황학동,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산림동이죠. 네, 산림동이라는 이름도 두 분 때문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네가 재해석됐으면 좋겠다. 또는 새롭게 각광받았으면 좋겠다. 뭐 원형으로든 뭐 변화를 뭐 동반해서든 뭐 그런 거 있나요? 저 글쎄 일단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을지로에서만 계속 기록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정책적인 어떤 변화를 맞이했었고 네. 거기에 일단 적응을 하는 어떤 단계로서 기록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지금부터 해야지 이런 것보다 그냥 여기 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사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원래는 타인을 기록하는 어떤 임무가 주어졌던 걸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작가들과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해 나가는데 어느 순간 어떤 그 사람들도 이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봐주니까 그 사람도 나를 봐주기 시작하면서 저를 기록하려고 이제 많이 질문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얼굴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쓰여진 어떤 글을 내가 봤을 때 나름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바꾼다면은 훨씬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되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일단 한번 해보니까 단순하게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이거야. 뭔가 약간 공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질문과 이어보자면 네. 어떤 다른 장소가 이렇게 떴으면 좋겠다. 뭐 그 장소에 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얼마나 다층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해봤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어쩌면은 기록을 하는 거라고 이제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만 산림동이나 뭐 을지로 관련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계속해서 이제 또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건 나름의 이제 재미를 쫓아서 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기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리라는 거랑 또 그죠? 네, 서울에 대한 어떤 관심이랑 약간 딱 일치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리 하면 또 서울 시민이 아닙니까? 서울 시민은 근데- 어때요?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여쭤보는 건데 약간 봉천동 쪽을 네. 많이 가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자취를 예. 처음에 이제 신림동에 처음에 잡았다가 예. 봉천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예. 그 두 지역이 사실 멀지 않거든요. 그냥 한 정거장 차이인데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어쨌든 저도 그걸로부터 살다 보니까 그 사는 동네에 대해서 좀 네네. 알고 싶다라는 게 네네네. 좀 있었고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결국에 여기도 이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이 많이 이제 노출되지 않고 네. 현재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뭔가 맥이 끊겨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뭔가 그 과거를 기억을 해야지 현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과거를 잊고 현재만 기억하려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과거를 얘기해줄게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봉천동이라는 지명이 지금 법정동으로만 남아있고 예전에는 봉천 1, 2, 3, 4, 5동 막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예. 사람들이 그 봉천동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가 되게 달동네 그러니까 상도동이랑 연결돼가지고 네. 바로 달동네 대명사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얘기들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잊으면 사실 현재가 있으려면 과거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싶어서 계속 이제 봉천동 제가 살고 있었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산에 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가 봉천동 같아요. 저는. 산에 예, 네. 산 그쪽, 지역인데 산에. 아파트를 빼곡하게 진짜 네. 지은 거의 밀도로는 서울 중에서 거의 예전에는 동소문동 쪽을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점점 봉천동 쪽에 푸르지오 뭐 이런 게 엄청 들어가면서 맞아요. 거기를 보면은 그래서 약간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공적인 어떤 그러니까 레고 블럭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예, 되게 멀리서 봐도 이촌동 쪽에서 봐도 한강철교 뒤로 봉천동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실제로도 그 봉천고개에서 보면은 약간 병풍처럼 돼요. 저 어렸을 때는 안 그래 이게 좀 탁 트여 있었거든요. 네. 올라가면은 그래서 좀 그 모습이 계속 바뀌는 과정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바뀌는-거나 네. 기억이 없어지는 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그쪽에 살았던 분들이 개발이 되더라도 예. 산다면 그러니까 더 다른 분들 유입이 되더라도 기존에 계시던 분 있었다면 이름이 그렇게 막 바뀌거나 혹은 기억이 단절되거나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런 것도 제가, 있고 근데 저도 그런 지점들이 좀 궁금해서 실제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 동네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 동네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동네 멋있어 이게 아니라 아 우리 동네는 되게 가난하고 약간 이거를 스스로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되게 거부감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실제로 지역에서 반영이 되니까 이제 이름이 바뀐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이 강의 남쪽 지역이니까 네. 뭐 강남 3구는 아니지만 네. 강남 개발사에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강남 개발사가 맨 처음에는 서남부로 시작을 했다가 네. 그래서 그쪽에 뭐 강남 아파트 뭐 이렇게 있었다가 네. 그게 저기 때문이죠. 철로 때문이죠. 맨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지금의 동쪽으로 이렇게 확 넘어갔잖아요. 그때의 자료도 되게 많이 찾으시죠. 네.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실제로 지명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예. 해서 그런 걸 좀 연결고리처럼 하려고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고 있긴 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고 대표님이 그쪽으로 또 통학을 많이 하셨잖아요. 통학이요? 예, 네. 대학교 때. 그러면은 네. 막 우스갯소리로 막 그 대학 입구에서 내리면은 바보다 막 이런 소리도 있고 물론 네. 버스가 다 있지만 거기가 예전에 골프장이었죠. 예전에. 네, 예전에. 그랬다가 이제 강남 개발 시작을 할 즈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엄청 크게 이제 옮겨놓고 연건동은 이제 의대만 남고 막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무래도 서울 대학교다 보니까 저는 다른 뭐 뉴욕대, 뭐 도쿄대 뭐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생뚱맞은 데 이제 들어간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도시 이름을 딴 그 어떤 국립대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로케이션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특이하게 전 느끼거든요. 또 이제 또 봉천동이라는 곳에 가까운 데니까 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서울대 부지 이전 막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도 좀 유의미한 게 있네, 재밌는 게 있네. 그게 서울도시 계획 이야기라고 손종목 교수님이 쓰신 책에 나와 있긴 해요. 네, 그게 네. 아마 그 예전에 서울을 과천으로 뭔가 이전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랑 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바로 넘으면 바로 과천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지금 아. 기억은 안 나는데. 과천은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적인 얘기처럼 들을 수 있겠지만 과천 사람들이 또 그 지역에 대한 막 자부심도 높고 살기 좋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천이 보면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제2종합청사 때문에 이제 뭐 상권도 있긴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정말 조그만 도시인데 왜 과천이라는 곳이 그렇게 좋은 동네로 인식되는지 예, 저는 그런 게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건 모르겠어요. 과천. 제가 서울만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뭔가 연결 지점이 없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인터뷰하셨던 분이 뭐 네. 지역에 대한 뭔가 자존감 이런 네. 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과천이 연결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세종시가 뭐 출산율이 높다, 살기 좋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예. 그 세종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과천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본가가 사당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태령이 엄청 막히고 그래서 과천은 약간 자급 도시도 아니면서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산이나 분당이랑 좀 다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필요의 정도? 막 이런 걸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어서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노원구가 뭐 그런 모델을 이제 추구하려고 했으나 너무 과밀이 되면서 약간 그렇게 하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서울수지님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질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맞아요. 해봤어요. 그냥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구나를 좀 많이 생각을 했고 아까 그 고대웅 작가님이 얘기했던 어떤 그 산림동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당연 좀 받아들이고 이랬던 그 경험들이 저는 아현동에서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외부인으로서 아현동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결국에는 어떤 삶의 질이랑도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그 주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아니면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게 많이 드러난 어떤 서울의 특수성인가 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소도시의 사람들도 그런 걸 느낄까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요소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준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뭔가 딱
구분돼서 선이 끄여져 있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박윤정 작가님께서는 네. 그 이제 같이 협업하시면서 기록도 하셨는데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어요? 기록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로 제작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충무로 일대에 있었어요. 출판사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류 관련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생산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어떤 정보를 이제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그분들과의 유대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고 또 그 이외의 생산 물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의 환경이 좀 더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록하게 됐고 또 그분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게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들의 그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저희 디자인을 접목시킨 제품들이 또 그들에게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들고 그런 히스토리들을 계속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펀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거에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양을 또 네. 많이 공부하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지방에 있는 저희들도 다 답사하시고 막 그러셨던 걸로 네네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특성을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아티스트로서 네. 흡수한다 음. 아니면 활용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좀 장점이 있는 것 같나요? 안 그래도 주셨던 첫 번째 질문에서 가장 많이 여기 참여해주신 다른 작가분들과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한테 서울을 탐구한다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전통 문양이나 전통 문화를 조금 이해하고 그걸 현대에 소개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현대의 서울이나 좀 근래의 서울들을 수집하시는데 이제 저는 조선시대의 서울을 수집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궁궐을 간다거나 뭐 다른 유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연결 지점을 읽고 수집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점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게 너무나 사실은 좋은 거죠. 저한테는 약간 서울이 과수원 같은 거예요. 따있는 열매를 너무 탐스럽게 열려있는 과실을 따고 그것을 맛보고 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고 가끔 이제 지방에 가게 되면 서울만큼 그렇게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서울은 그나마 우대 궁궐이 있고 도성도 잘 복원되어 있고 하는데 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걸 소개하고 싶고 조금 더 알리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을 때가 있고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답사도 가고 또 가서 관련된 상품도 기획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때로는 그 표준어의 정의를 했을 때 그거 자체가 서울 사람들을 너무 우월하게 본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서울 사람들에 대한 책무 같은 느낌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는데 서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관심만 있었을 뿐 서울 사람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도 중요한 거리, 그러니까 전통적 거리에서 이렇게 기획 전시를 또 맡아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가짐 같은 게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도 좀 와닿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이제 문화유산을 현대에 소개할 때 굉장히 여러 단계의 고증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또 이제 관련된 서적도 찾아보는데 다 달라요, 사실은.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나 저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평균치를 찾기도 하고 또 더 오래돼 더 많은 양의 그 어휘를 쓰기도 하고 이제 저도 뭔가 소개할 때 표준어 그 당시의 표준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표준어나 이제 명칭들을
잘 고증하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그 디자인 네. 어워즈 또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요. 서울이랑 그때 아, 네. 이런 아티스트가 있어. 예. 홍콩을 그렇죠.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네. 이번에는 어떤 작품 내셨나요? 이번에는 그 말씀하셨던 제 그 꽃살문 작업인데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된 이제 사찰들이 있어요. 건축물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것들인데 이제 그 사찰의 꽃살문들을 이제 해석한 그런 엽서예요. 그래서 그 사찰의 정보하고 뭐 보물 이런 것들 몇 호 그리고 그 문양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는 자수 카드예요. 그 자수 카드 세트를 냈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절찬리 판매되고 있어요. 네. 또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 네. 국립중앙박물관이요 이천동에 있는. 네네네. 가서 보기만 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네. 사겠습니다. 역시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피드로 올리겠습니다. 네, 산척하지 않고 차 와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국립중앙박물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그 건축물이 나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되게 커다란 프레임으로 뒤에 남산 딱 보게 해놨고 진입로도 굉장히 넓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잘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무엇보다 가장 좋아하는 프레임이 거기 남산이 보이는 딱 그 프레임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유물들도 많이 개편하고 방식들도 바뀌어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여태까지 자수카드 보시고.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3번 갔는데 그러니까 많이 못 갔죠. 근데 이제 그때 막 바뀌었을 때 한번 갔고 작년일 거예요. 아마 그 노르웨이가 아니고 어디지? 그 핀란드인가? 어디 그 디자인 1000년 전, 만년 전. 핀란드. 네, 그걸 갔었어요. 핀란드. 그래가지고 VR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방식으로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소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전시도 VR로 하는 거를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되게 선도적인 뮤지엄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얼마 전에는 마침 또 서울시에서 다른 어떤 시청에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 시민청. 시민청에서 하는 사진전, 시민들의 사진전을 작가노트를 이제 조금 봐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었어요. 했더니 거기 사진이 몇 점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되게 사진 찍고 싶어하는 공간이라고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건물이 개편하면서 예. 거기 앞에 연못도 있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식도 할 수가 있어요. 예. 작은 소규모 예식도 할 수 있고 또 안에 이제 어린이박물관, 한글박물관이랑 또 메인관이 다 나눠져 있어서 주변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거길 좋아할 것 같아요. 저라도 이천동에 살고 계신 실제 지인분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자주 산책을 다니시는 그런 길인데 막상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만나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으면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스페이스에서는 국중 건물을 다룬 적이 있을 텐데 네. 그때 또 기자하셨나요? 조금 차이가 나나요? 그 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 공모가 그때 되게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는 이제 7, 80년대라서 제가 입사하기는 전이라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 네 또 맞아요. 되게 예전에 설계를 했어요? 네네. 요즘에도 리노베이션 된 게 아니에요? 안에 리노베이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취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설계 논란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시청인데 시청은 지금 좀 재해석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는 재해석이 되더라고요. DDP도 그렇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냥 맨 처음에는 솔직히 별로였거든요. 진짜 여론처럼.
근데 보면 볼수록 적응이 된 건지 심지어 이쁜데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의 기준 뭐 이런 건 다 다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디어져 간 건지 아니면 그 사람 그러니까 그걸 설계하신 분이 좀 앞서 나가는 게 이제 제가 뒤따라 잡은 건지. 근데 이제 건축 기자의 입장 또는 이제 그 주변의 어떤 전원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 시청 설계하셨던 예. 분의 구슬체록 작업을 가까이에서 제가 예. 지켜봤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저도 처음에는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그 인물을 만나고 나서 조금 그게 중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본인이 의도한 대로 설계한 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그것도 있으셨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건물 면적이 제가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청 소속이지만 이제 시청 본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제가 건네 듣기로는 지금 시청 자리 근처에 또 삼청사가 새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정말 그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되게 그래? 하면서 이렇게 팔랑귀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드컵 경기장도 맨 처음에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방패현인가요? 방패현이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방패현이 어때서 방패현? 그 옆에서 보면 거북선. 너무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삼성물산 너무 좋은 거 뽑아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했는데 진짜 최악이야 막 이런 사람들 막 있어요. 그래서 점점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계속 건축 기자한테 저기 하면은 부담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건축 그러니까 그 월드컵 경기장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평가 뭐 이런 걸 좀 영향을 받는 게 있나요? 제가 한번 네. 그래도 한번 포문을 열고 다른 분들이 아, 대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은 네, 10분 내로 이제 딱 끝낼 건데 뜨겁게 논쟁을 벌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뭔가 그래서 다 정을 해요. 건축물의 디자인이 예. 그 자체로 평가받기보다는 그것의 활용도에 의해서 선호도가 되게 갈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사도 그렇고 그 말씀해주셨던 그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그 월드컵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게 강했어서 월드컵 열렸을 때는 되게 박수를 받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질타를 받고 이제 그나마 이제 홈플러스나 다른 이제 영화관이 들어서고 나서야 이제 활용성에 대한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조금 그것들이 중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요즘 분들이 인식을 할 때 이제 활용성을 빼놓고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이라는 건 외관의 매력 또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권태훈 선생님의 이 타워 빌라 그렇죠? 네. 또 빌라샤시 작업 이런 것들이 캐드 같은 그런 건축가들의 이제 전용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사실은 실측이 아닌 그리고 상상을 더한 이런 게 있어서 이제는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작가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의 캐스팅이 저는 너무 뿌듯했거든요. 소장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작품도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실크 스크린 자체가 가진 좀 더 작품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잘 나와서 좋았는데 또 취재도 하셨었으니까 네, 권태훈 작가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이 한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아까 그 건축 디자인이 실용성과도 이제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의 공간을 탐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만 보고서 건물을 그려내고 자신의 이제 해석을 덧붙여서 그것을 작품으로 완성을 시키는데 그런 면이 그
그 다른 건축가들과 자신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샷시라는 말을 그대로 쓴 것도 저는 뜻있고, 또 저는 예전에 MM 서울 그 건축 그 뭐죠? 원오원인가? 네, 네. 그 건축 회사에서 했던 거를 10회 중에 8회를 갔는데, 그때 후반부에 이걸 그분이 들으시면 되게 싫겠지만 어떤 두 분이 나오셔서 이제 자기들은 아주 멋있는 건축 그런 것보다는 동네에 있는 3층짜리 집들에 대한 그 파사드 작업 막 이런 걸 많이 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지금 그런 데서 살고 있거든요. 3층짜리 그런 데인데, 글쎄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이러면서 별론데 막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빌라샤시나 타워빌라 이 작업들을 보면서 아 내가 좀 약간 너무 옹졸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외색 짙은 건물이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부산 가면 더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좀 피하려고만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건축을 이제 그 공부하시고 또 취재하시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그러니까 우리만의 건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발견되나요? 뭐 뚜렷하게 어떤 유형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다종다양함이 굉장히 한국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자신의 생활 패턴이나 뭐 취향이나 뭐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공간을 덧붙이고 권태웅 작가님이 주목하셨던 샤시처럼 그런 것들이 더해지고 뭐 변형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한국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문 현답들이 많이 전 나왔어요. 네, 저는 원래 멍청한 질문들 많이 했는데 대신에 그전에 똑똑한 분들을 모셔놓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오곤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나는 이분한테 뭐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다 있으실까요? 저는 그 건축 관련 잡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한옥과 요즘 근현대 건축에 대해서 그 현대인들 저는 한옥에 관심이 더 유독 많긴 하거든요. 네. 한옥이 많이 생겼으면 좋기도 하겠고, 네. 그 지점의 접점을 혹시 그 건축 기사가 좀 이렇게 났다거나 아니면 그런 방향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점점 최근에 제가 또 인평 한옥마을을 갔다 오기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한옥으로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어렵네요. 이게 전시랑 조금 이제 연관을 지어보자면 일반적으로 전시를 화이트 큐브에서 그동안 많이 감상을 해왔는데 그곳에서는 마치 내 다음 관람자에 의해 떠밀리는 듯한 약간 컨베이어 벨트 위에 내가 서 있고 그 이제 그 열에 맞춰서 관람을 해야 하는 그런 강박감이 있었다면 한옥에서 일어나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협소적인 것이라는 걸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이제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제 관람하는 게 좀 많은 사람들이 에티켓처럼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화이트 큐브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편히 앉거나 뭐 이제 관람에 용이하도록 그런 장치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좌식으로도 관람을 할 수 있고 그런 조금 더 자기 스케일에 맞는 그러한 관람 방식을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계산도 하시고 최고예요. 너무 감사드린 게 마치 원고를 잘 짜는 것처럼 마치 한일전에서 그쵸? 그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김연경의 스파이크로 끝내는 그런 느낌. 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말씀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훌륭하십니다.
마지막 멘트로서 스파이크 저기 지금 꽂혀 있는 거 그, 가슴 딱 꽂혔어요. 네, 저 이제 그 집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뿌듯한 마음. 네. 아무튼 오늘 서울박람회라는 이제 제목으로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의 활동 자체가 사실은 너무 좋은 답변들이고 을지로를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이제 동네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모티브로 작업을 하시는 우리 방 작가님을 비롯해서 네, 이런 예술 활동들이 서울이라는 주제로도 굉장히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전시 막바지에 추석 지나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시에 대한 리뷰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또 이제 오며 가며 생각하게 된 것들이 좀 묻어났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팬이었던 경민 작가님께서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민님께서 두 분의 또 팬이었다고 네, 맞아요. 선배는 제가 아까 정황을 얘기했을 때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을지로 초반에 그 자리 잡으실 때부터 제가 봤어가지고 되게 계속 그 변화하는 과정이 계속 나오고 저도 팬. 그리고 뭐 이건 약간 잡설일 수도 있겠지만 뭐 예전에 아현동 쪽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되게 유명한 가야금 그 선생님도 계셨었고 또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도 거기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아무튼 그런 동네, 아이코닉한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아현동 네이버에 많이 올리셨을 때 제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되게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번 만나 뵙고 막 그랬었고 그래서 대리만족 같은 거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모기들과 함께 오늘 그거 보니까 되게 관람객이 많았네. 오디언스가 거의 한 50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디서든 또 많이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